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박사입니다. 다들 오늘 시장 대응 잘 하셨습니까? 연휴 기간 네 그래도 미증시가 매우 뜨겁게 강하게 상승 마감을 해준 관계로 국내 증시도 오늘 시가부터 시가 갭상승 출발을 했기 때문에 나쁘지 않은 출발을 양 시장 다 진행이 되었습니다. 특히 뭐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뭐 시가가 거의 4% 가까이 떠서 출발을 했기 때문에 얼마나 강한지를 시가부터 체감할 수 있었던 오늘의 시장이었던 것 같은데요. 최근 시장 정말로 뜨겁게 또 반도체 쪽에서 강하게 시장을 하드캐리 하고 있다라는 게 물씬 느껴지는 장세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뭐 이럴 때는 뭐 그냥 흔히 말해서 미친 척하고 시가부터 들이밀어야 되는 시장인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생각도 많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대한 뭐 이제 수익 매매를 하기 위해서는 뭐 싸게 잡아야 될 종목군들은 여전히 싸게 잡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반대로 지금 현재 시장에서 중심이 되고 있는 반도체 섹터 내에서 모멘텀 투자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지속적인 고민과 그 안에서 어떻게 해서든 수익을 쥐어짜기 위한 노력을 매일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 트레이더의 뭐 숙명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각자의 기준에 맞춰서 뭐 매매를 하는 것이겠지만은 지금의 시장의 파동은 명확하게 반도체 섹터에서 시장의 주도권을 잡고 시장을 하드캐리 하고 있다라고 시장을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한 달 반 정도 전부터 이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뭐 스윙 포지션과 단기 매매에 대한 부분을 우리는 분리해서 생각을 해야 된다. 저 또한 그렇게 방송을 이야기를 하고자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뭐 오늘 쪽지를 받았는데 뭐 그렇게 유쾌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뭐 영상에다가 가격이랑 이런 거를 다 일일이 적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는데요. 사실 뭐 하려고 하면은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사실 그게 중요한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종목 선정을 하는 게 더 중요한 것이고, 또한 이 짧은 방송 속에서 얼마나 많은 것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사실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면서 하루 종일 설명을 하고 그 종목이 그 가격대까지 올 때까지 기다리는 그 과정을 회원님들과 같이 겪으면서 하는 그 과정 자체가 저는 공부라고 생각을 하는데, 가격을 얼마에 사서 얼마에 판다 라는 것보다도 시장의 방향과 흐름을 우리가 이해하고 시장을 바라봤으면 훨씬 저는 장기적으로 더 좋은 공부가 개개인에게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뭐 하루 10,000원 정도 되겠죠. 10,000원이 될라나? 한 7, 8,000원 되는 커피 한 잔 값인데 참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게 욕심이구나 라는 생각. 자,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거인들의 상승과 중소형주 반도체 순환매, 추가 상승도 좋으나 이젠 좀 개인적으로는 눌러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시장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멘텀 투자와 전략적 수익 매매로 구분하면 제가 봤을 때는 쉽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모멘텀 투자, 즉 단기 시장 주도 섹터와 강력한 모멘텀을 바탕으로 한 이 종목군들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런 종목군들은 뭐 당일 폭발력이 크기 때문에 뭐 추격 매수라든지 돌파 이후 눌림이라든지 혹은 뭐 시가 베팅이라든지 종가 베팅이라든지를 대응하는 전략이 필요한 것이고, 수익 매매라고 하면 지금은 가지는 못하지만은 이 다음 섹터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뭐 서서히 매수를 해 나가는 과정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주식 투자 단기 매매만 해서는 저는 승부가 나지 않는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 수익 매매를 병합을 해서 가는 게 필요하겠죠. 자, 시장 바라볼게요. 자, 오늘 뭐 양시장 다 갭상승 출발 이후에 사실은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오전에 뭐 이렇게 쓰리 바닥을 좀 만들어주는 과정도 좀 보여주었었는데요. 2차전지 섹터가 오전에 좀 밀리면서 좀 지수가 끌고 내려왔는데, 결국은 뭐 에코프로나 LNF, 에코프로 BM의 길적 반등 흐름 속에서 코스닥이 좀 올라왔고, 그 과정 속에 이제 그동안 강세를 보였던 코스닥의 IT 반도체 기업들은, 그러니까 선도주자라고 할게요. 뭐 아비코 전자라든지 TLB라든지 ISC라든지 한미 반도체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은 오늘은 좀 밀리는 모습이었고, 그 외에 이제 뭐 CPU, GPU, 뭐 NPU 등등등 시스템 반도체 쪽에서 오늘 시장 대비 강세를 보였던 반도체 흐름이었습니다. 그거는 뭐 어찌 보면은 연휴 사이
이 엔비디아 이후에 마벨 테크놀로지라는 회사가 또 34%를 급등을 했는데, 이쪽이 이제 팹리스이자 차량용 반도체 회사이면서도 여기에 이제 AI 수혜가 붙을 수도 있겠다라는 이슈가 붙으면서 이쪽도 그런 흐름에서 많이 올라왔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좌우지간 양시장 다 수급 굉장히 강한 상태에서 오늘도 외국인이 코스피를 6,700억, 삼성전자를 무려 5천억 가까이 샀으니까 삼성전자에 엄청 강력한 매수가 들어온 것이고요. 뭐 코스닥은 장 막판에 2차전지 섹터와 IT 반도체를 골고루 사면서 코스닥도 장중에는 매도가 좀 있었는데 장 막판에는 양시장 다 강력한 매수세로 좀 마감이 됐습니다. 특히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2천억 가까이 매수가 좀 들어왔죠. 기관이 이제 장 후반에 이 모든 거는 기관에서 끌어올리면서 양시장 다 매우 강하게 끝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내 증시가 휴장인 연휴 사이 미증시는 여전히 엔비디아의 호실적 및 성장성 기대감과 마벨 테크놀로지 33% 급등 및 필라델피아 반도체 6% 급등 등 강력한 상승을 이어가며 마감된 가운데 시장에 노이즈를 만들었던 부채 상한 협상 이슈가 거의 마무리되면서 미증시는 아주 좋은 상황에서 마무리가 되었던 주말이었습니다. 뭐 여전히 나스닥 선물이라든지 그리고 AI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에 강하게 유지가 되는 가운데 금일도 이러한 흐름이 지속되는 모습이고요. 연휴 이후 국내 증시는 미 증시의 급등 영향에 따라 SK하이닉스가 뭐 거의 시가 4% 가까이 갭을 들 정도로 강한 흐름 속에서 오늘도 IT 반도체 주도 장세가 지속되며 코스피는 박스권 돌파가 그리고 LG그룹주까지 급등 흐름을 보이는 모습까지 이어지며 증시는 매우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네요. 근데 말입니다. 삼성전자가 달리는 시장은 항상 중소형주들이 재미가 없는 흐름이 많습니다. 지금의 시장이 약간은 그런 모습이 조금 보이고 있는 것 같은 장중 같은데 저도 장중 참 고민이 많았습니다. 지금이라도 잘 오르지 않은 반도체를 그냥 들어가서 볼 것인지 아니면 더러운 종목을 살 것인지 참 고민이 많은데 뭐 지금은 그냥 IT 반도체를 사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IT 반도체를 사는 게 맞겠다. 대신 조금 늘려줬으면 좋겠다. 좀 싸게 사고 싶다. 뭐 이런 생각 정도 가지고 있고 우선 반도체 관련해서 지금의 상승은 매우 강력합니다. 미국의 AI 기대감과 그에 따른 반도체 산업 사이클 바닥에 대한 모멘텀이 강하게 붙어서 올라가고 있는데 여전히 현재는 감산에 따른 상승 구간이라는 것을 인지하면서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급하게 따라붙으면 재미없고 주중시 분할 매수 관점에서 본다면 그래도 해볼만 하겠다라고 정하고 싶네요. 엔비디아에 이어 마벨 테크놀로지, 팹리스 관련주 등의 에스쿼스 이슈까지 시장이 반도체 업종 내에 순환하고 있습니다. 테마를 보던지 수급주를 보던지 지금 모멘텀 플레이를 할 때는 반도체 업종 내에서 그리고 스윙 전략은 바이오 그 외 2차전지를 잡아보는 전략과 이번 주 6월 1일 미국 C3AI 실적 발표가 나오는데 아마 긍정적일 가능성이 저는 좀 높다라고 보네요. 이 소프트웨어 쪽에서까지 AI가 폭발을 해버리잖아요. 국내 AI 관련된 종목군들 날아갈 수가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쪽 지금부터 눌렸을 때 좀 보려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마임 AI 같은 경우가 좀 잡아야 되는데 좀 밀려가지고 잡지를 못하네요. 좀 밀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쪽 그래도 종목을 가지고 가는 게 중요하고 6월 9일날 오픈 AI CEO가 오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그런 관점에서는 당연히 마음 AI나 이스트 소프트 혹은 6월 중순 중에는 오브젠 정도 이렇게 체크를 하고 보면 좋겠죠. AI도 소프트웨어도 같이 봐야 됩니다. 또한 거인의 등에 올라타라 라는 말을 하면서 최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주도하는 장이다 라는 말씀했습니다. 현재 LG에너지솔루션이 가나요? 현대차가 주도하나요?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이게 가장 핵심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시장은 반도체와 그리고 미중 분쟁에 대한 부분이 동반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작용과 반작용 흐름도 함께 연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지금 앞서서 수많은 섹터를 계획하고 본다라는 거 저는 의미 없다라고 봅니다. 현재 사실은 여러 가지를 다 본다고 해서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돈 버는 거 아니고요. 집중해야 될 섹터와 집중해야 될 이슈 그리고 다가오는 이슈 가운데 가장 임팩트 있는 게 뭔지를 찾아내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시드려야 될 방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제 지금 AI 쪽이 가장 강하다. 그리고 6월 9일 누가 온다. 그리고 6월 달에는 정부의 정책 발표 이슈가 많이 있는 달이다. 등등을 보면서 제가 카페에 올려드린 6월 일정에 상당 부분 많은 정부 정책이 열려 있습니다. 그것만 먹어도 6월달 여러분들 배불리 돈 벌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혀 지금은 시장에 쫄 필요가 없는 시장인 것 같아요. 뭐 어찌됐든 여러분들 1%를 먹든 3%를 먹든 5%를 먹든 손절을 최소한으로 할 수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좋은 거라고 봅니다. 왜? 시장의 급락이 굉장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큰 손실을 볼 수 없는 구조의 시장이라고 저는 좀 보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시장을 바라보는 게 어떠나라는 생각을 하네요. 단순하게 단타도 좋지만은 단순하게 단타도 좋지만은 수익 매매를 충분히 할 수 있는 시장이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자, 반도체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죽을 때까지는 계속 봐야 되고요. 지금 시장의 중심주는 당연히 이수페타시스가 대장입니다. 이수페타시스 매일 보는 게 맞는 거고요. 이수페타시스를 뭐 내일 갭을 두게 되면 하루 이틀 조정이 크게 나오면 대장주가 제일 먼저 올라가겠죠. 그럼 장대 음봉이 두드러 맞았을 때 제일 빠르게 올라갈 거는 이수페타시스다라는 걸 머리에 담아두고 볼 필요가 있고 DDR5 아비코 전자 뭐 이 정도 흐름에서 일단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엔비디아 이슈에서 슈퍼컴 이슈는 콤텍 시스템, 엔비디아 장비 유통 사후 관리는 아이크래프트가 있는데 일단은 오늘 밤 엔비디아의 상승 여부를 보면서 내일 고민을 해보면 될 것 같고 마벨 테크놀로지 관련해서는 이미 시장에 반영이 됐겠구나 정도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시장에 어찌 보면 SK 하이닉스라든지 삼성전자를 제외하고도 LG 그룹주가 정말 시장의 히어로로 작용을 한 것 같은데요. LG전자가 이제 거래대금 5천억 가까이 터뜨리면서 급등이 나왔습니다. 이 종목의 눌림 포인트 잘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왜? 대형주는 굉장히 정직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충분히 잡아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OLED 이제 관련해서 오늘 장중에 힘쓰에서 계약 이슈가 좀 나오면서 상한가 들어간 것도 의아했는데 동시다발적으로 삼성 디스플레이에서 오늘 5개 기업의 이 발주를 냈네요. 그런 계약이 터지면서 이제 OLED가 좀 올라갔는데 여기에 이제 제너시스가 삼성 디플 OLED를 사용한다라는 이슈까지 더해지면서 아주 셌던 것 같습니다. 내일장 OLED 종목군들 시가가 당연히 높게 뜨겠죠. 높게 뜬 이후에 어떻게 될 것인지는 제가 말씀드립니다. 프로그램 수급이 처음부터는 매도로 일관되게 나올 건데 바닥을 지지하는 게 확인이 된다면은 올라갈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원웨이로 다 떨어져 버릴 수 있습니다. 그 관점을 항상 보시고 이 안에서 기회를 잡은 사람은 그런 법칙을 아는 사람이요. 바보처럼 그냥 떼기 사는 사람은 이거를 모르는 사람이다 라고 저는 일관하고 싶습니다. 아주 간단한 원리입니다. 시간에 뜨면 당연히 누군가는 팔 것이고 그 팔을 때 프로그램 매도가 동반해서 나올 텐데 어느 시점에서는 그 수급을 걷어들이는 현상이 나온다라고 한다면은 다시 올라갈 수 있다 뭐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게 아니면은 시가가 높으면은 조심하는 게 맞다 생각이 듭니다. 2차 전지는 에코프로 그다음에 포스코 퓨처엔 같은 경우에는 오늘 뭐 포스코 인터내셔널에서 흑연 공급 이슈가 좀 나오면서 포스코 그룹주가 좀 좋았는데요. 그리고 엔캠 전해액 관련해서 저는 사실은 이 2차 전지의 이 4대 핵심 소재라고 하죠. 에코프로 그룹주 뭐 포함한 양극재 그다음 포스코 퓨처엠은 양극재 음극재니까 음극재 그리고 분리막 그리고 전해액이 있는데 분리막은 아웃입니다. 분리막은 너무나 고평가에다가 경쟁력이 없어요. 돈도 못 벌고 그나마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 엔캠 정도가 이제 전해액인데 우리나라 내에 이 전해액을 만드는 회사 중에 엔캠과 이 캐파 차이에서 견줄 수 있는 회사가 제로입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이 다 1위고요. 전해액 시장은 왜? LFP에 전해액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동안 LFP에 전해액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중국에서 성장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중국이 1위인데 예를 들면은 이제 미국 시장에 막히게 되면 엔캠뿐이 할 수가 없겠구나라고 저는 일단은 생각을 해 봅니다. 이런 부분들. 근데 이제 대주주 이슈가 있어서
주가가 못 가는 거겠죠. 그게 이제 저는 호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주주 이슈가 없었으면 주가가 이렇게 쌀까요?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해보면 되지 않나. 그래서 언젠가는 풀리게 될 문제 정도 생각을 하면서 엔캠도 바라보고 있고, 그래서 2차 전지를 한 세 종목 정도 보고 있다 생각이 들고, 오늘 2차 전지 대형주들은 그리고 CS 윈드, 하나 솔루션 같은 종목군들은 아마 이번 이 부채한도 협상에서 IRA 법안을 건들지 않는다라는 이슈 때문에 좀 올라가지 않았나 싶고요. 내일장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SK이노베이션도 거의 2천원 가까이 돈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봐야 될 것 같고, 엔터 종목군들이 뭐 한중 관계, 뭐 한한령 이슈에도 불구하고 스트레이키즈가 거의 500만 장 가까이 초판이 초동 물량이 나갔습니다. 엄청난 일이 지금 엔터 섹터에서는 연이어 발표가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뭐 JIP도 그렇고 YG 엔터도 그렇고 매우 강한 모습을 이어가고 있고, 특히 YG 엔터 박스권 돌파 흐름이 내일장 나오는지 정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높아서 사실 이거는 뭐 트레이딩 관점에서만 보시면 될 것 같고, 바이오는 뭐 GI 이노베이션 저는 여전히 분할 매수 관점에서 좀 보면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자, 뭐 오늘 상한가 들어가서 뭐 특별하게 의미 있는 종목군들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OLED, 뭐 제이시언 시스템 그래픽 카드, 뭐 피플라이프, 뭐 TV에서 뭐 추천했다라고 해서 뭐 잡주를 상한가 보내기를 않나. 엔텔스 내일 시가 갭 뜨면 던져야 되는 거고, 피델릭스 이 현상이기 때문에 또 많이 급락할 수 있다. 뭐 이 정도 흐름에서 또 미중 이슈가 계속 발생을 하게 됐을 때 다시 올라갈 수 있다 정도 흐름에서 봐야 될 것 같고, 시간에는 대부분이 이 OLED 관련주가 전부 다 차지한 가운데 일부 이제 뭐 여기는 없나? 여기는 안 나왔네요. 한 3%대 올라가 있는 게 이제 아이크래프트라는 종목이라든지 좀 있는데, 엔비디아발 이슈가 있는데 그런 건 좀 빠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뭐 지수를 본다면요, 뭐 당연히 지금 엔비디아가 강한데 또 시간 외에 3.7%니까 400달러 이상의 출발을 하게 되죠. 엔비디아 너무 멋있습니다. 네, 신고가입니다. 1조 달러 경신하는 흐름에서 좀 올라갈 것 같고요. 국내 같은 경우에는 일단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가 못 가기 때문에 못 올라가는 거고, 코스피는 당연히 430조인 삼성전자가 강하기 때문에 매우 강한 흐름입니다. 박스권 돌파 흐름에서 코스피 지수는 계속 좋아버릴 수도 있어요. 이렇게 되면은 2600포인트 일단은 한번 터치하는 흐름 정도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다만 단기적으로요, 400조 기업이 또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조정을 받게 됩니다. 이격도가 또 벌어졌기 때문에, 삼성전자에서 이격이 좀 벌어졌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신경을 안 쓸 수가 없겠다 생각이 듭니다. 신경을 안 쓸 수가 없겠구나. 이격이 좀 벌어져서 그래서 삼성전자의 이격을 좁히는 흐름이 조만간 나오겠구나. 그때 매수를 하든 전략을 세워보든 해야 될 것 같고요. SK하이닉스도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오죠. 가파르게 올라오다가 이 5일선이라든지 이런 이격을 좁히는 구간에서는 일정 부분 덤벼볼 생각이고요. LG전자가 오늘 너무 좋았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못 따라붙은 게 너무 원통할 정도로 좀 아쉬운 것 같고, 사실 이런 구간들 돌파하는 자리들이 있죠. 이런 라인들 12만원을 돌파할 때 돌파 매매로 좀 따라 붙어야 됐었고, 중간에 이제 이런 구간도 참 매수 포인트가 될 수 있는데, 여기 포인트가 될 수 있는데 너무 사이즈가 크다 보니까 좀 안 받네요. 내일장 좀 조정이 어떻게 나오는지만 체크를 하고, LG전자도 한번 관심을 가지고 저는 봐볼 생각이고요. 코스피에서는 SK이노베이션이 오늘 좀 강한 모습이었습니다. 수급도 최근 대비해서 가장 강력하게 좀 들어왔고요. 의미 있는 매물대 돌파를 좀 시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SK이노베이션도 어찌 보면은 저평가라면 저평가일 수도 있고, 그런데 이 박스권 지금 뚫어내려고 하는 이 노력이 좀 보이는 것 같네요. 결국은 IRA 법안 수혜로 인한 이 실적 턴어라운드가 확인이 돼버리면 이 종목이 날아가 버릴 수가 있죠. 그런 관점에서 절대 죽고 싶어도 안 죽네요. 제가 볼 때는 절대 이 종목은 떨어지고 싶어도 떨어질 수가 없구나 생각이 듭니다. 이수 페타시스
이수페타시스 지금 돌파를 한 이후에 갭이 하나 둘셋 갭이 3개가 나왔습니다. 주식시장에서는 30이라고도 하죠. 아무튼 갭이 3개가 나왔는데요. 내일 하루 정도 올라가게 되면 조정을 좀 보여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조정이 좀 깊으면 이 종목은 저는 무조건 들이대 볼 생각입니다. 최근에 이제 어제 뭐 일부 샀다가 뭐 가지고 물량 들고 있다가 이제 시가에 안 팔고 좀 기다려서 그냥 추가 매수를 해서 올라갈 때 장중 최고가 찍을 때 일단은 전량 매도를 좀 했고요. 전량 매도를 하고 오늘은 눌림을 좀 안 본 상태에서 이격이 좀 벌어졌기 때문에 좀 기다려 볼 계획이고요. IT 반도체에서 오늘 SNS텍도 박스를 좀 돌파하는 흐름이 좀 나왔습니다. 사상 최고가를 돌파하는 흐름이 좀 나와서 사실은 조금 오버해서 좀 들어간 감이 좀 있네요. VI가 이제 한 3% 정도 남겼을 때 VI 기대감으로 좀 들어갔었는데 힘이 좀 약한 것 같아서 그냥 1.5% 정도 수준에서 그냥 매도를 하고 나왔고요. 오늘도 보면은 거의 대부분 반도체 안에서 좀 움직였던 것 같네요. 종목군들 보니까 반도체 안에서 좀 매매를 했던 것 같고, 최근에 이제 원팩이라는 종목이 있는데 그러니까 SK 하이닉스의 이 검사를 담당하는 기업입니다. 시가가 또 매우 높게 떠서 시가부터 좀 너무 높아서 좀 개인적으로 좀 부담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보기는 좀 그랬는데 이 돌파 구간 보고 눌림이 오면은 사야지 했는데 좀 놓쳤고, 이 윗구간 돌파에 들어가서 VI 근처에서 또 전량 매도를 하고 나왔습니다. 어차피 이제 이게 박스권 상단에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무조건 때려야 될 자리에서 그냥 매도 때리고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얘도 반도체죠. 얘도 반도체 매매를 했고, 원팩 페라이트 관련해서 어제 상한가를 상신전자가 좀 갔는데요. 이제 조금 이것도 좀 더 기다렸어야 되는데 이 여기 돌파로 들어가서 여기서 한 2% 이게 이제 짧아 보이긴 한데 퍼센트지로 보면은 2%가 조금 넘을 겁니다. 2%가 좀 넘는 2.3%인가 정도에 좀 매도를 했는데요. 좀만 더 참았으면, 네, 이 봉 하나가 6%짜리 봉인데 좀만 더 참았으면 하는 아쉬움도 좀 있습니다. 이거는 뭐 페라이트 관련해서 좀 봤었고요. 이게 피델릭스라는 종목이 상한가 간 이후에 시가가 좋았는데 중간에 이제 이렇게 하고 방향을 트니까 이런 관점에서 이제 종목군들이 좀 움직였고, 10시 11시 구간에서는 또 반도체 종목이 또 밀리고 2차전지가 밀리고 하다 보니 지수가 좀 밀렸잖아요. 지수가 밀리는 흐름 속에서 이런 종목군들이 좋았던 흐름이 있었습니다. 자, IT 반도체에서 오늘 특히 이제 뭐 칩셋 미디어나 이런 종목군들까지 신고가가 좀 나왔는데요. 일단 뭐 강하긴 한데, 이런 종목군들이 강하긴 한데 제가 보기에는 이스페타시스처럼 이렇게 가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왜 실적이 기반이 된 종목과 꿈을 바탕으로 올라가는 종목과는 분명히 차이가 있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보수적으로 좀 보고요. 어제 잠깐 언급드렸던 메커스, 얘도 사상 최고가였죠. 사상 최고가를 돌파하고 시가부터 갭이 떴는데, 와, 시가부터 너무 빨라서 얘는 알고도 전혀 공략을 못했던 종목인 것 같네요. 자, 종합해보면 IT 반도체는 지금 여전히 1등은 이수페타시스고 그 외 종목에서 순환매가 지금 펼쳐지고 있는 흐름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엔비디아발 이슈에서 뭐 에스쿼스 뭐 해가지고 뭐 엔텔사 상한가 갔는데, 얘는 뭐 갭 뜨면 그 이후에는 안 볼 것 같고요. 뭐 상한가가 약하게 뜬다면은 한번 뭐 체크 정도 해볼 것 같고, 피델릭스는 미중 관련된 이슈가 있는 종목인데 과거 보면 상한가를 가고 이때도 뭐 점상 비슷하게 막 이렇게 강하게 갔다가 급격한 이 변동성을 자주 주는 종목
이었습니다. 이때도 뭐 마찬가지로 올랐다 막 변동성을 자주 주는데 상한가 가고 떨어질 때도 아주 제가 볼 때는 화끈하게 떨어질 것 같아요. 많이 떨어지면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미중 이슈는 당분간 계속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계속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어제 언급했던 뭐 백강산업은 어제 이제 종가 무렵에 사서 봤는데 뭐 시가부터 해서 분할 매도 잡으시라고 저는 회원님들한테 말씀드렸는데 뭐 팔았는데 완전 발바닥에서 뭐 이런 구간 올라가는 구간에 팔았는데 완전 발바닥에서 매도가 돼버린 것 같네요. 백강산업도 최근에 거래대금이 강했죠. 뭐 이런 이후의 흐름 계속 지켜볼 필요가 있는 종목이고요. 이후에 그리고 에코프로라든지 종목군들 옆에서 아마 박스권을 만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뭐 엔캔 같은 경우도 좀 올라왔는데요. 이 구간에서 지금 잡아가지고 있는 물량은 아마 좀 올라가면 한 75,000원 언저리에서는 일부 차익을 좀 할 생각이고요. 뭐 10 몇 프로, 뭐 12, 3% 정도 뭐 계좌 수익 계좌로는 수익권인데 아마 슈팅이 나오게 되면 이런 구간에서는 일부 뭐 한 계좌 정도는 덜어내고 또 다시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자, 오늘 뭐 OLED 관련해서 힘스가 상한가에 좀 들어가는데 너무 갑작스러운 흐름 속에서 뭐 상한가에 들어갔는데요. 최근 대비 거래대금은 많이 터진 상태의 상이었고 또 시간 외에서 참 종목군들이 뭐 여러 방면에서 좀 많이 움직였더라고요. 일단 피롭틱스 600억 공급계약 체결인데 시가총액이 2조 2천억 다소 좀 높은 감도 좀 있습니다. 시가가 이제 1120원이죠. 이 고점에서 출발을 하는데요. 당연히 이 구간에서 못 올라가면 차익 매물이 쏟아집니다. 일단은 뭐 바로 시가부터 날아간다라는 기대감보다는 지켜보자라는 관점이 좀 필요하고 HB 테크놀로지도 이 차트적으로는 돌파할 구간에서 시간에 올랐기 때문에 뭐 봐볼 수는 있을 것 같네요. 그래서 두 종목 다 시간에 어떻게 흐름이 될지 좀 고민을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고 내일은 이제 아랍에미레이트 에너지 장관이 방한을 합니다. 사실 오늘 오전에 마이너스 공 가면은 이거 사시라고 추천을 드려놨는데 밀리지가 않아서 매매를 좀 못한 게 좀 아쉬웠고요. 시간에 뭐 잠깐 뭐 플러스 3%까지 올랐으니까 오늘 샀으면은 뭐 대략 7, 8% 정도 수익권에서 나오지 않았나 싶고 D-Day를 까보는 것보다는 D-Day에 대한 기대감으로 그런 기대감 관점에서 매도를 하는 전략이 저는 항상 더 옳지 않나 생각도 드네요. 오늘 엔비디아가 슈퍼컴퓨터를 또 새로 만들었다라는 이슈가 있는데요. 엔비디아의 이 부분까지 이제 연휴 사이에 나온 기사이기 때문에 아마 오늘 저녁에 시장에 반영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이 슈퍼컴퓨터 관련된 이슈가 강하게 붙는다면 저는 컴텍 시스템이 대장이라고 봅니다. 오늘 회원님들하고 이제 여러 차례 좀 매매를 좀 했었는데요. 이런 구간들 추천은 이런 라인에서 좀 드렸었고요. 제가 매매하는 관점은 항상 뭐 비슷비슷합니다. 의미 있는 구간에서의 돌파, 거래가 터진 이후의 눌림, 거래가 터지면 공격적인 매매를 진행을 한다. 의미 있는 라인에서만 매매를 한다. 라인에서 매매를 한다. 뭐 이런 관점에서 뭐 오늘 매매가 좀 된 거고요. 다 이런 구간들이에요. 딱 정형화되어 있는 흐름 속에서 매매한 거고 종배는 하지는 않았고요. 물량은 다 매도했는데 내일장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많이 밀리게 되더라도 한번 기회의 요인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 보고요. AI 관점에서 이제 최근에 뭐 C랩이라든지 종목군들 좀 움직였었는데 이제 CU박스는 최근에 뭐 몇 번 매매했던 종목이 있는데 뭐 이런 구간에서 좀 물량 모아다가 동시호가에 날려버리고 뭐 짧게 뭐 큰 수익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이거는 뭐 짧게 수익 마감을 했고 그다음에 마음의 AI라든지 사실은 여기서 음봉이 하나만 더 나왔으면은 참 아름다웠겠는데 그러지가 않아서 좀 잡지를 못하고 있고 일단은 지금 마음 AI나 이스트 소프트 조정이 얼마나 깊을지 지켜보고 오브제는 많이 밀리게 된다면은 여전히 관심을 좀 가지고 볼 계획입니다. 자,
그리고 제약바이오 관점에서 지아이노베이션은 관심을 좀 가지고 좀 보고 있는데요. 이런 구간들 지켜주게 된다면 제약바이오가 올라갈 때 가장 강력한 상승을 볼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종목을 체크하셔가지고 보시면 괜찮겠다 생각이 드네요. 자, 시간이 많이 늦었습니다. 오늘 뭐 어쩌다 보니까 또 영상을 또 늦은 시간에 촬영을 하게 됐는데 늦은 시간에 또 영상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자, 오늘도 다들 편한 밤 되시고 내일도 성공 투자 하시길 기원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장국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